여기 보경사에는 7개의 보물이 있습니다. 7개의 국가 보물이 있고 5개의 지방 문화재가 있습니다. 자, 7개의 보물, 5개의 유형 문화재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보물은, 자, 천왕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첫 번째 보물을 지났고, 자, 마저 보는 것은 첫 번째 유형 문화재 앞에 섰습니다. 이 5층 탑인데, 신라시대의 양식을 개성한 고려시대 탑입니다. 1023년에 안치를 했고, 왜 신라시대의 탑을 답습을 한 고려시대의 석탑이냐고 하면은, 단청 기단입니다. 그죠? 탑 받침을 위해서 기단이 단청입니다. 단청 기단. 혹시 탑의 청소를 파악 못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만에 한 분을 위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기단부입니다. 여기 기단의 의미도 탑신 받침입니다. 1층의 기단부. 그 다음에 여기부터 부처님이 사신 집입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 집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저 지붕입니다. 지붕도 역시 하나, 둘, 셋, 넷, 5층입니다. 그러니까 이 탑은 단청기단의 5층 지붕을 가진 5층 탑입니다. 1023년에 중수를 했는데 이 탑의 특징은 보자면 우주와 탱주, 바깥 기둥과 안 기둥이 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신라시대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1층 탑신에서 보면 1층에 역시 우주가 있습니다. 이 우주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목조 건축물에서 바로 이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양쪽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집이 있습니다. 자, 집에 자물쇠를 채워놓는 건 당연합니다. 자물쇠를 채워놨습니다. 요 자물쇠는 천왕문을 바라보는 쪽, 적광전을 바라보는 쪽 두 군데가 있는데 더 선명한 것은 적광전 쪽에 자물쇠가 더 선명합니다. 완전한 형태는 아닙니다. 그죠? 완전한 형태를 아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나? 상부에 있어야 할 노반, 복발, 뭐 또 보륜 다 깨지고 없죠. 상륜물은 지금 현재 훼손이 되어 없습니다. 없고 요 앞에 여기 요것을 낫이 있죠. 이것이 뭐냐? 석등이 하대석입니다. 동년이죠. 석등이 있던 자리에 석등 파손이 되고 석등이 흔적만이 간주석이죠. 흔적만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보물이 지났고 첫 번째 유형 문화재를 지났습니다. 그러면 적광전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법사가 저 진나라에부터 가져온 팔면보경을, 혹시 팔면보경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보배로운 거울인데 각이 8각이라는 뜻입니다. 그 팔면보경을 여기에 묶고 그 위에다가 금당을 세웠는데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적광전 자리. 보경사가 603년에 창건이 되었는데 603년에 창건된 흔적은 이 바닥돌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닥돌에 오고리된 돌인데 이건 신라시대 때 그때의 건물 자료라고 봅니다. 이건 기단보가 없이 축대 싸놓지 않고 바로 기단보 없이 바로 원래 그대로 신라시대의 형태 그대로입니다. 자, 이 건물을 위에서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사진 너무 열심히 찍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자, 들립니까? 자, 여기서 지붕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붕 용마루를 한번 보겠습니다. 용마루 보면 가운데 푸른색의 기호가 한 장 얹혀 있습니다. 저게 무슨 뜻이냐? 이 푸른색의 청계가 얹혀 있는 자리는 왕실의 원차림을 과시하기 위해서 얹어 놓습니다. 왜 왕실의 원차림을 과시하기 얹어 놓냐? 청계가 아무리 밴드칠을 하면 될 것인데 저게 그렇게 어렵고 귀한 것이냐? 저 청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화약으로 쓰는 염료, 그 염료가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래야만이 청계가 나온답니다. 화약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왕실에서만 그것을 관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왕실에서 관리하는 염초를 사용한 청기화를 아무데나 얹을 수 없고 왕실에서 하산 절이나 국물 또 사당 같은 데서만 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왕실의 원차림을 과시한다는 것은 왕실에서 준 청계를 받았다. 그렇다면 왜 왕실의 원차림을 과시를 할까요? 조선시대는 아시다시피 억불시대입니다. 억불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대부나 관아의 수탈이 아주 민감한 그런 참 착취를 당한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왕실이 관아나
또는 사대부의 양반 사대부로부터 이 우리 절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왕의 원찰이라고 하면 아무런 손을 못 대니까 이 보경사에는 왕의 원찰이라고 표시를 한 게 요 이외에도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청계를 얹어놨다. 적강잔에 들어가시 좀 더 내부 설명을 드려서 나오는 적강잔의 후불탱하에 보면은 또 주상전하 수 만세, 왕비전하 수 제전, 그리고 세자전하 수 천추, 왕실의 건강과 안녕을 비는 문구를 또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보경사에는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숙종 임금의 어필 각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숙종 임금이 이 내선에 관광을 와가지고 이걸 폭포를 둘러보고 아 이거 절경이구나 아름답구나 이걸 시로 적은 글이 있는데 이 글을 각오로 오래 가지고 모아놓은 각판이 또 보관되고 있습니다. 아마 박물관 가면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세 번의 왕실의 원차림을 과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독특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건물은 자 용마루를 지나왔습니다. 용마루를 지나면 그 다음에 이것은 사람 인자 모양으로 서로 배를 마주보고 있는 맞배 지붕입니다. 맞배 지붕. 또 그 밑에 내려오면 겹처마죠. 처마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겹처마, 그 다음에 내려서 포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작. 자, 기둥위의 공포. 새 중간에 두 개가 있습니다. 또 두 개. 이런 것을 다 풀어가죠. 자, 맞배 지붕에 겹처마야 다포식 건물에 정면 한 칸, 두 칸, 세 칸에 측면 두 칸 건물입니다. 그리고 특징은 기단부는 축대를 쌓지 않고 신라시대 때 원래 있던 절자리에 다시 재축을 했는데 여기서 언제 짓나? 1677년 숙종 3년 때 건립한 절입니다. 정각입니다. 이 보경사의 대부분이 정각은 원래 603년도에 창건이 되었지만은 정축과 재축을 거듭하는 동안에 지금 현재의 모습은 1677년 숙종 3년 때 중창을 하고 그 흔적이 그대로 지금 현재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1673년. 그래서 지금 적광전도 1677년입니다. 자, 적광전 현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자가 좀, 글씨가 좀 난해한데, 이 적광전이라는 현판을 걸어놓은 데는, 자, 안에 어떤 부처님이 계시냐?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비로자나불이 계시는 자리는 적광전, 대적광전, 대광명전, 비로전, 이렇게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여기에 이 비로자나불이라 하는 걸 알 수 있는 건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 수인을 보고 합니다. 그죠? 수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로자나불 수인입니다. 보입니까? 네. 원래 비로자나 부처님의 수인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원래 비로자나 부처님의 수인은, 자, 왼손 집게 손가락을 올리고, 오른손을 감싸고, 오른손을 엄지로 살짝 얹는 게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권인입니다. 그죠? 지권인.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맞습니까? 반대 방향입니다. 오른쪽 집게 손가락을 올리고 왼쪽을 감쌌습니다. 반대이지만은 지권인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이분은 그러면 자 나무를 깎아서 비로자나 부처님을 조성을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흙입니다. 흙을 빚어가지고 처음에 천으로 형태를 만들어 흙을 빚어서 도금을 한 게 소조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바로 옆에 양쪽에 시립에 있는 협시볼입니다. 협시볼. 협시보살이라는 게 맞는데 협시보살은 누구냐? 무수보살과 보현보살입니다. 이분들은 가운데 비로자나 부처님을 보고 삼곡자세로 시립해 있습니다. 자, 삼곡자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 삼곡자세는 뭐냐? 목을 꺾으면 1곡, 혀를 꺾으면 2곡, 다리를 꺾으면 3곡. 이렇게 해서 가운데 비로자나 부처님을 보고 약간 이래 곡을 지어서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 두 번째 유형문화재입니다. 첫 번째 오청석다, 두 번째 유형문화재. 다음에 저 후불탱을 보겠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앉아있으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의 덕을 더 절절히 드러내기 위해서 후불탱을 걸어 놓습니다. 저 후불탱은 보물입니다. 보물이고 후불탱 아래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주상전하 수만세 이런 추구문이 써여 있고
여기 있는 것은 원래 원토만 지금 성북박물관에 가 있고, 여기는 모조품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두 번째 보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보경사의 전각 중에서 전국 유일을 할 수 있는 이 사자상, 이 사자상을 왜 조성을 깎아서 해놨을까? 이게 신방목의 사자상을 해놨는데, 우리 송림산에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이 사자상 말고 송림산에는 태극 문양을 한 신방목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자상이 있고, 사자상 앞에 신방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옥입니다, 옥. 신라 시대에는 옥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죠? 그 귀한 옥을 사람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이 부처님의 터전는 데다가 이걸 조성을 해놨습니다. 예. 이 건물은 조선시대의 건물이다. 예,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대웅전입니다. 아까 우리 거선님 말씀하셨다시피 왜 절에 대웅전도 있고 비전도 있는데 그 본당에서 온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보경사 역사를 봐가지고는 여기가 본당에 맞고 그 이후에 선종이 이제 번창을 하다 보니까 그에 맞춰가지고 대웅전에 건립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1677년 숙종 임금 이 중창을 할 때 같이 세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느 건물에 몇 년도에 건물을 세웠나 묻는다면은 뭐 이야기할 것은 전부 1677년을 보면 됩니다. 보경사는. 예. 자, 여기서 건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 위에서 용마루 쪽이 쭉 내려다 보면 양쪽 앞에서 봐도 8자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게 팔딱 지붕이야. 처마는 역시 밑에 똑같이 겹쳐맙니다. 공포도 보면은 기둥에도 있고 기둥 사이에 한 개서 있습니다. 다포식. 그리고 칸은 3칸. 대웅전은 누가 썼는지 지금 이제 보경사는 글 쓴 사람이 기록이 없었더랬습니다. 측면에 2칸입니다. 여기에는 축대가 하나, 둘, 셋, 4칸으로 축대를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거는 사자상이 없는데 후대에 나중에 이 적광전의 모양을 흉내내가지고 사자상을 앞에 손몇들 위에 얹어놨습니다. 이런 정도이고 여기는 유형문화재입니다. 그럼 자, 유형문화재가 몇 번째면 하나, 둘, 세 번째죠. 유형문화재 세 번째고 뒤에 안에 모셔진 부처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 어떤 분인지 수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어떤 부처님입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인데 저 서가모니 부처님의 협시부는 제아갈라와 미륵보살입니다. 제아갈라 보살 오른쪽에는 미륵보살로 보는 게 맞습니다. 말고 역시 유형문화재입니다. 법당 앞에 쌍으로 단간지지를 세운 것은 뭐냐면 괴불대입니다. 괴불. 이 대웅전에는 10m가 넘는 괴불이 있는데 보물입니다. 그죠? 보물이 몇 번째입니까? 하나, 둘, 셋, 넷. 이 괴불은 지금 현재 딴 데 박물관에 보관해놨는데 10m가 넘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그림인데 이 법당 안에 좁아가지고 큰 행사할 때는 여기서 저 그림을 걸어놓고 여기서 야단 법석을 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괴불의 특성은 여태까지는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비단 바탕에, 비단에다가 금리로 이 구라를 걸었습니다만 여기에는 어떠냐 하면 삼배에다가 붉은 칠을 해가지고 노란색으로 섬묘화를 그렸습니다. 삼배로서 시작된 것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대웅전 뒤에는 이렇게 부속 전각이 일일로 늘어서 있는데 먼저 팔상전입니다. 팔상전은 부처님의 생애를 시기적으로 8가지로 나누어 그것을 8폭 화면으로 나누어 그려 모신 전각이라고 하겠습니다. 보경사 팔상도는 불교 미술사에서 매우 중요한 그림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원본은 현재 성보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팔상전에는 서가모니 부를 주전으로 모시고 왼쪽에는 미륵보살, 우측에 제갈라 보살을 모시고 좌우면에 팔상탱화를 배열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숙종 3년 1677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이
팔상전 옆에 있는 이 작은 산령강은 내연산 산신과 시방법계의 산신을 봉헌하고 있는데, 산신은 보인사 경례를 수호하고 이 불법과 선행을 행하는 사람을 지켜주는 선신입니다. 이 정각은 원래 북쪽 산 쪽에 있던 것을 1914년에 이곳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원진각입니다. 여기는 가운데 원진 스님이 있고 사명대사라든가 이 보경사에서 수행과 또 전도를 위해서 애쓰다가 열반에 드신 분들이 영정을 모시는 정각입니다. 이분이 원진국사 이분이 자 6번째, 7번째 보물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원진국사 B입니다. 원진국사가 1211년에 이제 입적을 하게 됩니다. 열반에 드는데 3년 후에 고려 왕이 이번에 공을 취하해가지고 국사라는 칭호를 내려고 이 비각을 조성을 합니다. 이 비각이 보물입니다. 비를 받치고 있는 것은 거북입니다. 그죠? 이것은 거북이면서도 머리를 보면 거북이 아니죠. 자, 이것은 비희라고 그러는데 용생꾸자설에 용어의 9아들 가운데 맞입니다. 이 용어의 9아들 가운데 맞이는 어떤 것을 하냐면 용은 여기 있는 옳은 용도 못 되고 오직 무거운 것만 들기를 절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를 받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의주를 하나도 모자래 가지고 입에도 여의주를 물고 또 옆에 또 여의주 하나 더 있죠. 다리에 쌍으로 여의주를 받치고 있는데 저쪽에 있네요. 예. 여기에 등껍질을 자세히 보면은 등껍질 육각마다 임금 왕자가 세세하게 다 조각이 되어 있답니다. 예. 예. 그래서 요 비희의 특징이 이렇게 하고, 또 이 비석도 위에 상류에 이수가 없습니다. 원래 용머리가 있는데 이수가 없는 것이 이 비석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예. 예. 영산전은 일명 나한전이라고 그럽니다. 이 나한이란 말은 이제 아라한의 준말인데, 이제 깨침이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배울 곳이 없다, 응진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16분의 신통리에 뛰어난 분들을 모시나왔는데, 부처님은 이분들에게 열반에 들지 말고 남아서 불법을 지키고 중생들의 복전에 되라고 하는 수기를 줬다고 합니다. 그 역할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16분을 모시나오고 하는데, 18뿔이 있는 곳도 있고 500나한전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명부전입니다. 명부전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다음 생을 받기 전에 이 세상에 있을 때에 행한 선악간의 행위를 심판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 심판하는 관부를 형상화한 것으로서 중앙에는 지장보살, 그리고 또 좌우에 도명존자와 무도귀왕, 그리고 또 그 좌우에 10대왕을 모신 정가입니다. 원래 지옥의 왕은 염라대왕 한 분이었으나 중국을 거쳐오면서 도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10명의 시형을 봉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도교에서 명부는 중생들이 죽은 후에 가는 곳으로서 지은 공덕과 죄업을 심판받고 육도 윤회의 길을 가는 곳으로 누구나 반드시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원진국사에 부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물입니다. 그럼 6개의 보물이 나와 있는데 하나가 빠지죠. 하나가 박물관에 가면은 사인 비구의 동조라는 범종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물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다가 성북 박물관에 들어가서 이 사인 비구를 혹시 압니까? 사인 비구, 사인성, 사인스님. 이분이 조선시대에 범종을 만든 아주 전문가,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남긴 범종이 8개가 있는데 8개 중에서 이 최초의 작품입니다. 최초의 작품인데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면 7개 다 나오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유형 문화재를 한번 되짚어 보면은, 첫 번째, 5층 석탑. 두 번째, 적경전 안에 모셔진 비전화 삼존불. 또 그 다음에 건너와가지고 대웅전. 대웅전 안에 삼존상. 또 하나가 또 있죠.
문제 했습니다. 하나가 어디에 있냐 하면은 아직까지 못 본 건데, 하나가 저 서운압의 후불탱과 신장탱이 있는데, 이 유형문화재입니다. 여기서 유형문화재 5개, 보물 7개가 지금 현재 보경사에 보유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서운함? 그래서 서운암은 요 경리에 없고 산을 올라가야 나옵니다. 그래서 요 책으로서 대신을 하고. 올라갈까? 이상현 선자 말 한번 할 거예요. 안 넘어겠어. 안 한다고? 형 정향 해탈향 해탈 지견향 광명원대 주변 법계에 공양 시방 무량 불거 없어 헌양진원 옴바라도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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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신기명내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 이부 지신기명내 제방삼시 제망찰 상주일체 불타주 지신기명내 제방삼시 제망찰 상주일체 멸마주 지신기명내 예기문수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조 지장보살 마살 마반야바라밀다 신양반자제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 조연온 기공도 일체로의 사리자 색구리 공동불이
색적 시공공적 시색 수상행신역부여 사리자 시제법공산불생불멸불부 어정불감시고 공중무색무수상행 무아리비솔시너의 무색성향미촉 무한계내지 무의식지 무무명령 내지 무노사영무노사인 무고진멸도무지영무 이무소득고보리설파의 한나가라 거신무가예 무가예고무유공포불리전도몽 고경열반삼세 제불의 반나바라 고두가 녹바라 삼맥삼보리고 지반나바라 시대신조시대 명조시무상조시무등등 명제일최고 진실부르고 솔반나바라니까 주적설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예, 여간 보십시오.